말씀하시면 됩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념은 명확하게, 모르는 건 끈질기게,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전에 안내했던 것처럼 수학 교과 교실에 잘 모여주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4명씩 1분 모드로 잘 앉아 있을까요? 잘 앉아 있네요. 모든별로 공수기, 공동수학 일기도 준비되었나요? 잘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관찰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죠. 오늘 수업은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블록 타임제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줄 테니까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표 다들 읽어보았죠? 학습 목표에 나온 것처럼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약 90분 뒤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앙값, 최빈값, 평균 등의 대표값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대표값을 구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생각 2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받은 활동지를 보면 자료 1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만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스마트 TV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활동지를 보면 여기에 만화가 나와 있는데요.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느낀 점을 발표해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0분 줄 테니까 모든별로 만화 읽어보면서 느낀 점을 발표해주면 됩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들 10분이 모두 지나갔는데요. 어떤 모둠에서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피타고라스 모둠에 한샘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한샘이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샘이가 뭐라고 했죠? 강의 깊이가 평균 1m라고 했는데 전부 1m이거나 전부 1m 근방인 것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강의 깊이를 대표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샘이가 한 이야기가 맞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대표값으로 평균을 이전에 배웠었는데,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는데, 이렇게 평균을 대표값으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이번에는 A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과 B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A반에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모두 수학 점수가 50점이라고 해요. 50점, 50점, 50점. 5명의 학생이 모두 50점이고요. B반의 학생은요, 30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 35점, 또 40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 45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요. 또 100점을 맞은 학생도 있어요. A반, B반의 평균을 누가 한번 구해줄까요? 이쪽에 데카르트 노즘의 유찬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유찬이가 구한 평균을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유찬이가 뭐라고 했죠? A반의 평균은 50점이고요. B반의 평균도 50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다들 계산해 봤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맞아요. 그러면 A반의 수학 점수 평균, B반의 점수 평균 모두 50점이네요. 그렇다면 A반과 B반은 수학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니라고 대답해주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가운데 있는 값을 발표를 해주면 좋겠는데 누가 발표해 줄까요? 이번에는 중간에 앉아있는 페르마 모둠의 하은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하은이 발표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하은이가 뭐라고 했죠?
주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값은 50이고요. B반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값이 42 나왔어요 라고 발표해줬어요. 다들 하은이랑 똑같이 구했나요? 고개를 끄덕거려 주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대표값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을 때 유찬이가 구해준 평균, 하은이가 구해준 한가운데 있는 값 중에 어떤 값이 각 반의 수학 점수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적절해 보이나요?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하은이가 구해준 값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하은이가 구한 것처럼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부릅니다. 학습 목표에도 나와 있었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했죠? 주어진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때 어디에 위치한 값이라고요? 맞아요. 대답해 준 것처럼 한가운데 위치한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부르게 되고 중앙값도 여러 가지 대표값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조금 더 개념을 업 시켜보는 개념업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료 2라고 적혀있는 활동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동지에 보면은요, 하루 동안 판매한 운동화의 크기가 나와 있고 1번, 2번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활동지를 잘 보고 모든 별로 협력해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10분 줄게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도와줄 테니까 질문이 있다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을 불러주면 됩니다. 우리 피보나치 모듈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중앙값을 구할 때 중복되는 수를 더해야 같이 적어야 할지 빼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자, 중앙값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값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복되는 값까지 적는 게 좋겠죠. 우리 라이브니치 모듈은 벌써 활동을 마쳤군요.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모듈을 도와줘보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모두 1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자료 2라고 적혀있는 활동지의 1번 문항은 어떤 모둠에서 발표해줄까요? 네, 어떤 모둠에서 발표해줄까요? 뒤에 피보나치 모둠에 나영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나영이의 발표를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구해보았는데요. 판매한 운동화 크기의 평균은 270이 나왔고요. 중앙값은 255가 나왔어요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모두 이렇게 나왔나요? 그런데 나영이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선생님 평균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값을 더한 후 개수만큼 나눠주었고 중앙값은 어떻게 구했다고 했죠? 줄기와 옆그림에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한 값을 골랐더니 255가 나왔어요 라고 했어요. 모두 동의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항은 어떤 모둠에서 대답을 해줄까요? 이번에는 저쪽 뒤에 있는 라이프니츠 모둠에 종훈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종훈이 발표 들어볼까요? 네, 종훈이가 뭐라고 했죠? 가장 많이 판매한 운동화 크기를 보니까 선생님 260 사이즈의 운동화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라고 대답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나영이와 종훈이의 발표를 들어봤으니까 선생님이 또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신발 가게 입장에서 우리가 구한 평균, 중앙값,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값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값은 무엇일까요?
중앙값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별량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별량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에요. 많이 나타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빈값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모두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잠깐 쉬고 왔다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활동인 실력 점프, 실력 향상하는 실력 점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3이라고 적혀있는 모든 별로 나눠준 활동지 있죠? 활동지를 보면 지금 1번, 2번, 3번 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보고 이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하면 돼요. 선택해서 그 대표값을 구해보고요. 그리고 이 각 대표값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토론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넉넉하게 20분을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활동 모든별로 시작하면 됩니다. 준비 시작! 자, 20분이 모두 지나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모든별로 아주 활발하게 토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번 문항에 해당하는 것부터 어떤 대표값이 적절해 보였는지, 그 대표값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표값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은지 발표를 해볼까요? 앞에 있는 피타고라스 모둠에 한나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한나 발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나의 발표를 선생님이랑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요. 1번에 나온 중학생 10명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은 중앙값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했어요. 한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 했죠? 한나가 자료에 평균을 구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각 중에 20번이라는 수가 너무 커서 이 자료를 대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앙값을 구해보니 4가 나왔고 또 뭐라고 했죠? 아무래도 중앙값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처럼 극단적으로 큰 값이나 작은 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 적절한 대표값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모두 동의하나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나온 우리 반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에 대해서 누가 발표해 줄까요? 이쪽에 있는 데카르트 모둠에 지유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우리 지유 발표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유가 뭐라고 했죠? 이번 문항의 수학 점수는요. 평균이 대표값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구해본 결과 평균은 87점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유가 왜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수학 점수는 여러 명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그 값이 대표값이기 때문에 평균이 적절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은 언제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자료 전체의 특징을 반영하고 싶을 때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항은 어떤 모둠에서 발표를 해줄까요? 저쪽에 있는 페르마 모둠에 지윤이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지윤이 발표 들어볼까요? 지윤이가 뭐라고 했죠? 세 번째는요, 최빈값이 가장 적절한 것 같고 제가 구해보았을 때 최빈값은 240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최빈값은 판매량과 같은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값을 파악할 때 대표값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모두 지윤이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좋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값을 다 이해했고요. 여러 가지 대표값까지 구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 목표 잘 달성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3회
총 10분 동안 수업 나눔 세 문항을 보시고 차례대로 말씀하십시오. 1번 문항부터 제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교육과는 수학이라는 교과에서는 특히 개념은 명확하게 모르는 것은 끈질기게 탐구하도록 하는 학생을 만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해서 이번 수업과 평가에서도 이러한 저의 교육관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업의 측면에서는 생각인 파트와 개념형 파트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인 파트, 개념형 파트 모두 구체적인 예시를 먼저 제시하고 학생들이 중앙값과 최빈값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마친 이후에 중앙값과 최빈값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보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끈질기게 탐구하도록 하기 위해 순회지도 중 발문 그리고 학생이 발표했을 때도 발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순회지도 중에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문제를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답을 단번에 제시해주지는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문제풀이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발문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에도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는 발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생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수업에서 관찰평가와 더불어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전에 평가했던 학생들의 수준을 바탕으로 사후평가에 나타난 학생들의 실력을 토대로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지 그리고 보다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잘 풀어냈는지를 통해서 모르는 문제를 끈질기게 탐구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은 명확하게 모르는 것은 끈질기게 탐구하는 학생을 만들어 나가는 제 교육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문항 제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경기 미래교육이 중시하는 학생의 주도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탐구 기반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력 점프 파트에서 학생들에게 값을 제시하고 탐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 점프 파트에서도 학생들에게 특정한 상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은 키울 수 있었지만 추론 역량이나 다른 역량 함양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주고 이에 적합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은 보다 주도적으로 평균, 중앙값, 쉐딩값의 의미를 활용하여 자료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 역량에서 더 나아가 추론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에서 중시하는 탐구 기반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문항 제 수업에 대해서 잠시 성찰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과인 수학과 연계하여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학 교과서에는 매 단원마다 그 단원에 등장하는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직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모두 살펴보면서 자신의 적성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보고 그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관련한 진로 설계 활동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울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설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경기 이룸대학과 지역에 인근한 대학과 협업하여 대학생 멘토링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앞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활동에서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경기 이룸대학에서 진행하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학생들이 보다 진로 탐색과 설계를 자세하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인근의 대학교와 협업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을 때 학생들은 보다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와 진로와 관련한 불안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정서적 어려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 교사가 된다면 제 개념은 명확하게, 모르는 건 끈질기게 탐구하고자 하는 교육관에 맞추어 수업과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교육에서 중시하는 학생의 주도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탐구 기반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교과인 수학과도 연계하여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모두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단 카톡을